봄 6편 서울 그리고 다시 제주. 나레이션 1편부터 5편까지 줄거리 요약입니다. 63 강호는 은퇴한 건축가였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서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40년 만에 연락이 왔다. 첫사랑 서영이었다. 서영은 제주에 있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작은 꽃집을 하고 있었다. 강호는 제주로 갔다. 꽃집 앞에서 한번 도망쳤다. 그리고 다시 봤다. 4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밥을 먹고 바닷가를 걷고 손을 잡았다. 강호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또 갔다. 공항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 다시 서영에게 돌아갔다. 2박 3일, 그리고 또 2박 3일.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 안에 있었다. 강호는 말린 제라늄을 품에 안고 서울로 돌아왔다. 6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테이블 위에 비행기 티켓이 있었다. 제주행. 출발은 사흘 뒤였다. 강호는 그걸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밤이 보였다. 불빛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두워 보였다. 강호는 티켓을 들었다. 봤다. 날짜, 시간. 이걸 살 때는 설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설렘이 아니었다. 뭔가가 섞여 있었다. 무거운 뭔가가 설렘이랑 무거움이랑 같이 있었다. 강호는 티켓을 내려놨다. 핸드폰을 들었다. 서영의 이름이 있었다. 오늘 마지막 문자는 2시간 전이었다. 오늘 꽃집에 손님이 많았어요. 피곤해요. 먼저 자요. 강호가 그때 답장을 보냈었다. 잘 자. 2글자였다. 그게 전부였다. 강호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다시 창밖을 봤다. 서울이었다. 서영은 지금쯤 자고 있을 것이다. 제주에서, 그 작은 돌담집에서. 강호는 그 생각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좋게 걸렸다. 그런데 동시에 무겁게도 걸렸다. 왜 무거운지 그날 밤은 몰랐다. 그냥 그렇게 티켓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서울의 일상이 달라졌다.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아침에 커피를 내렸다. 오전에 산책을 했다.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 책을 폈다. 저녁을 먹었다. 잠을 잤다. 겉으로는 전과 똑같았다. 그런데 달랐다. 하루에 1번, 아니면 2번. 서영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긴 내용은 아니었다. 오늘 날씨 어때요? 그려, 거기는, 여기도요, 바람 세요. 그런 것들이었다. 별것 아닌 말들이었다. 그런데 그 말들이 하루의 중심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영한테 문자가 와 있는지 봤다. 없으면 먼저 보냈다. 잘 잤어? 3글자였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됐다. 이상했다. 이게 뭔지
정리하기가 어려웠다. 연애라고 하기엔 이 나이가 어색하고 그냥 연락이라고 하기엔 너무 중요했다. 간호는 그냥 두기로 했다. 점이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하기로 했다. 매일 지다나의 쌤이 민재가 찾아왔다. 사전 연락 없이 저녁이었다. 문을 열었더니 민재가 서 있었다. 손에 소주 2병을 들고. 가모가 말했다. 왜 연락도 없이? 민재가 말했다. 연락하면 핑계 댈까봐. 들어왔다. 소주를 따랐다. 안주는 없었다. 그냥 마셨다. 민재가 강호를 봤다. 한참 봤다. 그리고 말했다. 지야. 강호가 봤다. 너 달라 보인다. 강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민재가 또 말했다. 좋아 보여. 강호가 소주를 마셨다. 민재가 말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 강호가 잔을 내려놨다. 민재를 봤다. 뭐가 진지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 민재가 봤다. 그게 이미 진지한 거야. 강호가 창밖을 봤다. 민재가 말을 이었다. 강호야. 비로소였었습니다. 네 나이에 이런 감정 생기는 게 쉬운 거 아니야. 강호가 들었다. 민재가 말했다. 그러니까 잘해. 강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잘한다는 게 뭔지 몰랐다. 그냥 소주를 마셨다. 민재도 마셨다. 그날 밤 2병을 다 마셨다. 민재는 택시를 불러갔다. 강호는 혼자 남았다. 민재가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잘해. 그게 뭔지 생각하다가 잠들었다. 준열이 밥 먹자고 했다. 아들이었다. 35살. 결혼하고 애가 하나 있었다. 먼저 연락이 왔다. 아버지 시간 있으세요? 가모가 그렇다고 했다. 삼겹살 집에서 만났다. 고기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아이 얘기를 했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다는 얘기. 강호가 들었다. 고기를 먹었다. 그러다가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비로소였었습니다. 제주 요즘 자주 가시죠? 강호가 고기를 집다가 잠깐 멈췄다. 그렇게 됐다. 준혁이 말했다. 거기서 아시는 분이 있으신 거죠? 강호가 준혁을 봤다. 준혁이 고기를 뒤집으면서 눈을 피했다. 강호가 말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고기를 먹었다. 강호도 먹었다. 그게 다였다. 2 사람이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섰다. 헤어지면서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 말이 계속 들렸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말 안에 이세면설이 뭔가가 있었다. 허락 같은 것. 강호는 창밖을 봤다. 서울 밤이 지나갔다. 눈이 촉촉해졌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몰랐다. 서영과 전화를 하다가 이런 말이 오갔다. 서영이 물었다. 서울은 어때요? 강호가 말했다. 그냥 서울이지. 서영이 말했다. 외롭지 않아요? 강호가 잠깐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예전엔 익숙했는데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 서영이 말했다. 그게 문제예요. 강호가 봤다. 서영이 웃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호도 웃었다. 그러다가 서영이 말했다. 오빠. 비로소였었습니다. 나는요. 강호가 들었다. 오빠가 없는 날이 조금 이상해요. 강호가 창밖을 봤다. 이상하다는 말.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았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강호가 말했다. 나도. 서연이 말했다. 그러니까 빨리 와요. 강호가 웃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이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보다 덜 조용한 것 같았다. 서연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집 안에. 그 뒤에 좋았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무서웠다. 좋은 것이 생기면 잃는 것도 생기니까. 제주 가기 하루 전날이었다. 밤 10시. 민재에게 전화가 왔다. 강우가 받았다. 민재가 말했다. 야. 강호가 말했다. 왜 시사를 줬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할 말이 있어. 강호가 기다렸다. 민재가 천천히 말했다. 서영 씨, 제주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 강호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다. 민재가 나를 이었다. 딸이 서울로 오라고 한다고. 나이 들었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강호가 물었다. 어디서 들었어? 민재가 말했다. 제주 아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확실한 건 모르고 그냥 그런 말이 있다고. 강호가 말했다. 알겠어.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서울 밤이었다. 불빛들이 많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였다. 강호는 그냥 앉아 있었다. 서영이 떠날 수도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났다. 핸드폰을 들었다. 서영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껐다. 왜 껐는지 스스로 몰랐다.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서영이 떠난다는 것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강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뭔데? 몇 번 만났을 뿐인데. 그냥 오래된 첫사랑인데.
그런데 크게 느껴졌다. 너무 크게. 서영이 없어진다는 게 그냥 사람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 뭔가가 같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뭔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데 중요한 뭔가가. 강호는 일어났다. 물을 마셨다. 다시 누웠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다. 서영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안 했다. 확인이 무서웠다. 사실이면 어쩌나. 사실이어도 자신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었다. 할 말이 없었다.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 생각이 더 무거웠다. 밤이 길었다. 새벽이 됐다. 그래도 잠들지 못했다. 아침이 됐다. 비행기는 저녁 6시였다. 시간이 있었다. 강호는 가방을 꺼냈다. 옷을 넣었다. 그러다가 다시 꺼냈다. 가야 하나? 가야 하는 건 당연했다. 티켓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몰랐다. 서영이 실제로 떠난다는 말을 꺼내면 자신이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몰랐다. 가지 말라고 해야 하는지,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할 자격이 있는지. 강호는 가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결국 옷을 다시 넣었다. 가방을 들었다. 나왔다. 택시를 탔다. 공항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다. 핸드폰을 들었다.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간다. 2글자.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다. 답장이 오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없었다. 강호는 창밖을 봤다. 그냥 봤다. 공항이 가까워졌다. 제주에 도착했다. 저녁이었다. 공항을 나오니 바람이 셌다. 제주 겨울바람. 강호가 멈췄다. 이 바람, 올 때마다 맞는 바람인데 오늘은 달랐다. 뭔가 다른 것 같았다. 택시를 탔다. 꽃집으로 갔다. 문이 닫혀 있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다. 강호는 골목을 걸었다. 돌담길. 서연이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깐 있다가 문이 열렸다. 서영이 나왔다. 봤다. 강호를 봤다. 반가워야 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가 있었다. 강호가 느꼈다. 들어와요. 서영이 말했다. 강호가 들어갔다. 달러십 밥을 먹었다. 서영이 차려준 밥이었다. 된장찌개, 나물. 먹으면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서영이 말했다. 오빠,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강호가 수저를 내려놨다. 서영이 말을 이었다. 서울로 올라오래요. 나이 들었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강호가 서영을 봤다. 서영이 강호를 봤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서연이 말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강호가 들었다. 서연이 말했다. 오빠 생각은 어때요? 강호가 그 말을 들었다. 오래 있었다. 뭔가를 말하려고 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봤다. 강호가 봤다.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됐어요. 강호가 봤다. 서연이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했다. 따뜻한데 슬펐다. 밥을 치우고 거실에 앉았다. 나란히.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강호가 말했다. 서연아, 내가 강호가 멈췄다. 서연이 기다렸다. 강호가 말했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서연이 봤다. 그게 맞는 말이었다. 맞는 말인데. 서연이 말했다. 그게 대답이네요. 강호가 그녀를 봤다. 서연이 창밖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오빠, 나 서운하지 않아요. 강호가 들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냥 알고 싶었어요.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호가 말했다. 나는 멈췄다. 서연이 봤다. 강호가 말했다. 너 없는 서울로 돌아가기 싫어. 그 말이 나왔다. 말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서연이 봤다. 한참 봤다. 그러다가 손을 들었다. 강호의 손 위에 얹었다. 그냥 그렇게 있었다.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두 사람의 숨소리. 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강호가 가방을 들었다. 서영이 현관까지 나왔다. 잘 가요. 잠깐의 침묵. 강호가 말했다. 아직 결정 안 한 거지. 서연이 봤다. 강호가 말했다. 천천히 해.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가 나왔다. 돌담 골목. 걸었다. 돌아봤다. 서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을 들었다. 잣뒤에. 강호도 들었다. 돌아서서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비행기는 저녁이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강호는 바닷가로 갔다. 혼자 파도를 봤다. 겨울 파도 높았다. 강호는 그냥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파도가 쳤다. 물러갔다. 왔다. 물러갔다. 강호는 그걸 봤다. 한참을 봤다. 끝. 7편으로 이어집니다.